소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중간 점검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먼저 저희의 소논문 주제는요.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고등학생의 소비 경험 및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논문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볼 기회를 주고, 이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소비 경향을 돌아본다는 뜻이고요. 또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리고 빈부격차가 교육의 질과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도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소논문을 쓰려고 선행 연구를 여러 개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주제와 가장 비슷했던 선행 연구 제목들인데, 맨 처음 거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 성취 압력 및 고등학생의 성취 동기 지향성 간 인과관계,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고등학생의 경제 이해도가 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선행 연구들인데요. 이거 둘 다 부모의 부모님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자녀들이 비슷한 경향으로 소비를 하거나 약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소논문 연구 설계를 한 것은요, 제가 이제 질문지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글 설문조사를 사용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배포해서 저희 또래인 고등학생들에게 부탁을 할 것이고, 집일실 학생이 SNS 할 수 없으니 프린트해서 나눠줘서 결과를 받을 것입니다. 그 후에 또 나중에 통계를 내서 할 예정이고요. 또 연구 문제는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 성취도는 아니고요. 인간관계, 자녀들의 소비 경향을 보려고 하고요. 부모가 돈이 많을수록 인간관계나 자녀들의 소비 경향이 부모의 행동에 따라 바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저는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번 소논문 쓰는 것을 통해 아직은 처음 단계라서 많이 서툴고 어색하고 하지만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고 좀 설레고요. 첫 논문이라 완벽할 수 없겠지만 처음이니만큼 더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인도 남윤권입니다. 네. 일단 저희 팀 이름이 일단 아메드 알아보자고요. 저희 주제는 바로 산업게임의 유익성입니다. 와. 저희가 주제를 선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세 가지 부류로 층들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요즘 게임에 대해 많이 접하는 만큼 저희들이 바로 올바른 게임 습관을 잡아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저희 같은 청소년층들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청소년층들을 이 게임 페인에서 이 건전한 게이머까지 저희가 끌어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흔히 지금 사회 군중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중장년층들,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이제 지금 흔히 말하는 이 어르신들이 이 게임에 대한 시선이 되게 부정적이에요. 저희가 많이 부정적이죠. 그 시선을 저희가 개선시키고 또 한국 게임 산업이 엄청 부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주제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같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고요. 네, 겹치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찾은 선행연구 논문들과 그리고 제목을 이게 요약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맨 첫 번째는 이게 그라닉이랑 노엘이랑 엔젤스라는 사람이 쓴 Benefits of Playing Industrial Games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산업 게임을 하면서 이제 취해지는 이득 그리고 단점들을 잘 정리해 놓은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읽으면서 저희가 참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디오 게임 트레이닝 이네시스 cognitive control in older adults라는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아니면 지금 하는 게임이든지 이제 뭐지 어른들이 돼서도 이제 자기 자신의 절제와 이제 그런 성격 조절 같은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저기. 자, 다음은 연구 문제입니다. 자, 그 저희 연구 문제에 가서는 이제 게임을 통해 사용자, 그러니까 이하 플레이어의 근력의 향상을 증명할 수 있어요. 다음은 저희 연구 설계입니다. 저희가 일단 운동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 주제를 선정하고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다음 저희가 연구 방법을 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용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쓴 연구 방법들을 지금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연구 대상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일반 게임 사용자들, 즉 플레이어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일반 플레이어들 들과 또 몇몇의 프로게이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헌 연구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그 프로게이머에 대한 정보는 그 hrtv.org라고 이제 선수들을 모아놓는 사이트가 있어요. 정보들을 이렇게 통계를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를 참고하고요. 그 일반 플레이어들은 이제 통상적인 커뮤니티 서버, 그러니까 그 게임 자체가 마련해준 서버에서 이제 활동하는 플레이어들을 이제 그 활동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죠. 네, 다음은 조사 연구입니다. 조사 연구는 간단해요. 저희가 게임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외국 게임 관련 회사들과 또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게임 관련 회사들에 대한 이 차이점, 그 다음에 그 서로서로의 이 장단점을 저희가 조사하고 또 정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게임 기업이 어떤 식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조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의 발표였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팀의 연구 주제는 북한을 향한 한국인들의 인식 개선 방안 및 언어의 이질성 극복이라는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이걸 하려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NGO의 역할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읽고 그 서론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일단 연구 주제는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왜 영향력이 제한되고 NGO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가라는 주제인데요. 한국 정부가 외교로 인해서 제한되는 게 많아서 국내외 NGO들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들으세요. 네. 논문에서 선행 연구의 내용은 NGO들의 역할과 그의 한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 NGO들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외교적 문제로 정부가 역할을 해줄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목적이 1990년대 이후로 식량난이랑 문제의 악화를 겪고 있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폐쇄되었다가 이제 딱 풀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파악됐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줄 대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돼서 논문의 연구 주제는 각국익을 국민군도에 따른 피로도 차이와 피로를 유발시키는 신체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 작성자가 하는 선임 연구, 이게 논문 그 사이트 정보고요. 그 사람이 하는 선임 연구는 짤막하게 적어놓은 피로를 유발시키는 그 요인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화학물질들을 이미 알고 이제 알아보고 그거에 관련된 논문을 읽고 또 그 실험을 했어요. 선임 연구에서 실험한 거를 읽었어요. 쓴 사람. 그리고 특정을 할 때 생기는 피로도의 차이에 그거에 대한 연구는 안 했지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명석이 발표력이 있다. 다른 애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전달력이 없거든. 근데 되게 아이 컨택을 하고 시선이 앞으로 보면서 잘 이해시키려는 읽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전달력이 있네.
그래서 이 작성자가 생각한 그 연구 목적은 각 부위를 운동했을 때 했을 경우에 피로도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각 부위별 운동을 했을 경우 분비되는 화학 물질의 차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각 부위별 운동을 했을 때 다른 화학 물질이 분비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논문 쓰기 전부터, 시험하기 전부터. 그리고 피로 유발 물질이 축적된 것을 축적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논문을 쓰게 됐고요. 피로 유발 물질을 해소시킴으로써 일상생활을 개선시키는 그런. 저희 저는 이제 GMO에 대한 식품의 위해성과 사회적인 그런 데 생기는 사회적인 갈등에 대해서 논문 주제를 썼고요. 이게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선택하는가? 식량 부족.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 이제 우리나라가 직접 농부들이 생산을 해서 우리가 그걸 사서 먹는 식량,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식량 자급률이 한 20%, 30%밖에 안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13년 통계를 보면.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선택을 한 게 GMO라는 이제 genetically modified 오르가니즘이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GMO라는 특수한 걸 이용해서 우리가 식량 부족을 해결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GMO가 만들어진 거고 이제 실생활의 보급화. 그러니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간에 GMO라는 게 지금도 우리가 접촉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이제 GMO가 섞인 GMO 식품 우리가 앞으로 먹게 될 텐데 그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실생활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선택을 해보고요.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이 쌀이나 이런 이제 약간 식량 같은 거는 대부분 수입하는 1, 2위를 다투는 국가라서 그 식량 자급할 한계가 농민 수는 점점 줄고 그런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급할 한계를 느껴서 수입을 하는 국가라는 것 때문에 GMO가 어떤 면에서는 효율성이 있겠다 이런 관점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중요성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GMO라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진 게 없고요. 다 한 30년이 정도 됐는데 이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어떻게 우리 몸에 해롭고 아니면 안 해로운지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올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좀 중요 약간 그런 거. 근데 이거 GMO를 우리가 GMO 주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논문 하나를 했는데 GMO 확산과 신경 승분의 상관 관계 분석 및 구분 방향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석사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주 서머리는 전적으로 GMO는 안전하고 실제만 적절하게 지키면 GMO는 인류의 식량 부족에 상당한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논문의 주제가 이 논문의 주제가 대략 그런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일학년 1반 임준혁입니다. 네, 저는 일단은 저희 소논문 주제와 편성 이유, 그리고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산행연구 논문 그 제목과 주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요약을 간단하게 할 거고요. 네, 일단 소논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동물이 사람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해져서 이 소논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이 연구의 이 소논문의 중요성이 이제 동물이 사람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현재 생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이제 반려동물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선행연구 논문인데요. 일단 제목은 반려동물 소유와 심리적 건강관 관계 메타 분석 연구인데요. 일단은 이 선행연구 중에서 5가지의 가설이 있었는데 이 4가지의 가설은 이제 차이가 관계가 있는 것이 너무 미미해가지고 이제 이 가설을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이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5번째 이 가설은 이제 반려동물 소유의 하위 개념들에 따라 결과 본인과 받는 관계가 다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위 개념들이라는 것은 반려동물을 소유함으로써 느끼는 감정들, 이제 만족감, 살짝 이런 거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갖는 그런 주관적 안녕, 사회적 지지, 부정적 정서, 그리고 외로움 그런 것들이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인데 이제 이 가설은 이제 남녀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의 객관적인 그런 환경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 선행 연구에서 주장을 하였습니다.